그 한인 민박을 예약을 해놓고 취소하고 예약을 하고 취소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누구 소행인지 이게 IP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마이 리얼 트립 직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입니다. 최근 여행업계에서는 스타트업들 간의 법적 분쟁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과 한인 민박 서비스 민다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다가 마이리얼트립을 고소했고 마이리얼트립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마이 리얼 트립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정도로 유명하지만은 그 한인 민박 서비스 민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민다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여행 온라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민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 한인 민박에 딱 이렇게 포커싱을 맞춘 그런 서비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윤희님이라고 그 창업자 성함인데요. 그분이 그 IT 회사를 재직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 세계 여행을 다녔대요. 수십 개국. 예.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착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한인 민박이 굉장히 편하고 좋았는 경험이 그런 점이 좋았는데 있죠. 예, 예. 좀 이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예.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민박 DB를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민박 다나와라는 그런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다나와는 뭐 다 있다 뭐 그런 서비스. 다나와는 그렇죠. 거기서 이름을 이제 빌려 오셨던 거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2016년에 이걸 좀 줄여가지고 민다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 한인 민박 서비스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사업도 이렇게 부가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뭐 호텔 예약이라든지 투어 티켓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해 여자친구하고 약간 그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여행을 상당히 좀 오래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태국 음식에 좀 질려 있었는데 한인 민박에 가갖고 식당도 이제 경험하시는 데였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갖고 왜 이런 니즈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좀 그런 점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음식도 보통 이렇게 제공해 주시잖아요. 민박 그렇죠. 같은 데 가면은. 예, 그게 진짜 크고 예. 그리고 일단 한국어로 대화가 통하고 예. 그리고 뭐 가격도 좀 비싼 호텔 같은 데는 뭐 수십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민박은 상당히 저렴하죠. 예, 뭐 확 저렴하지는 않지만 이보다는 좀 저렴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민다의 경우 어느 정도 이것에 힘입어서 사업 성취를 꽤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 거래액도 한 수백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매출도 수십억 원. 예. 게다가 외부 투자 없이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8년째 9년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016년부터니까. 그때 리브랜딩을 했고요. 예. 2000년대 중반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굉장히 그 서비스가 오래된 거네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2016년에 예. 민다라는 브랜드로 리뉴얼 그렇죠. 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그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업력 자체는 마이리얼 트립보다 훨씬 더 그 오래된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선배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 여행업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민다라고 해서 그런 힘듦에서 조금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앞서 뭐 10수년 동안 계속 작게나마 이익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다도 이때 엄청난 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 직원이 40명에 이르기도 했는데 정말 3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딱 마이 리얼 트립과의 악연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마이 리얼 트립과의 분쟁은 뭐 어떤 식으로 벌어진 건가요? 2022년이었다고 합니다. 5월에서 8월 사이인데 그때 서비스상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가 딱 그 한인 민박을 예약을 해놓고
취소하고 예약을 하고 취소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당연히 업주들로서는 굉장히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예약되는데 취소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회사 또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특정 구간에 걸쳐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운영상 이렇게 뭐랄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방어 행위로서 이게 누구 소행인지 이게 IP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결과 마이 리얼 트립 직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다 측에 따르면 그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그 총 5개 아이디로 141건의 부정 예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디 5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140건의 이제 부정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다 했다 취소했다 이거 반복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작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자체도 약간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그 침해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야 했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한인 민박 서비스 자체가 DB를 좀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뭘까 좀 한인 민박이라는 게 숨겨진 맛집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거기 회사 그 업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뭐 한국의 뭐 플랫폼과 뭐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죠. 민다가 어떻게 보면 10수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DB를 모으고 업주들과 이게 관계를 쌓은 것이죠. 그래서 마이 리얼 트립으로서는 이걸 단기간에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방법으로서 물론 이렇게 노출된 이게 프론트 페이지라고 합니다만 이 노출된 페이지를 긁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또 여기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딱 예약을 걸었을 때 비로소 노출된 정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주들의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렇게 핵심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약을 걸어야 됐던 거고 딱 건 다음에 뭐 필요 없으니까 취소해서 긁고 이렇게 긁어간 것이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정보를 빼가려고 그렇죠.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민다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자신들이 10수년 동안 쌓아온 그 데이터를 뺏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업주분들의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번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민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격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나요? 일단은 그 마이 리얼 트립이 불법 행위로 이렇게 취득한 정보가 총 62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민다 측에 따르면 그 2개 이상 민박을 보유한 곳이 그 11곳이라서 여기를 이제 포함하면 총 73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창업자는 화가 났죠. 격분을 했죠. 왜냐면 또 마이 리얼 트립과 아주 몰랐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종종 그 마이 리얼 트립이 찾아와서 뭐 300격 회사니까 민다가 좀 이런 것 좀 알려달라 저런 것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뭐 김윤희 대표가 다 알려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또 업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소를 날린 거예요. 소를 날렸는데 그래서 그 손해배상금은 총 이렇게 10억 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10억 원의 그렇죠. 사실은 네, 10억 원은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 뭐냐라고 예.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 DB를 통해서 내고 있는 그 업주들과 함께 사업을 해서 내고 있는 매출을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을 했고 근데 마이 리얼 트립이 이렇게 부정 행위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이거를 이제 빼앗긴 것을 이제 산정을 했다. 그거를 뭐 1년치는 아니겠죠. 그걸 뭐 수년, 수십 년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마 그 민다 대표님께서도 이 10억 원을 다 이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기도 해요. 어차피 법원에 가면은 알아서 조정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마리트 같은 경우에서도 좀 대응에 나섰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했나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동건 대표가 직접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민다 회사 찾아와가지고
아 이거 정말 우리 직원이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좀 이게 실수를 한 것 같다. 근데 좀 온라인 업계에서는 좀 이런 일들이 좀 있긴 해요. 뭔가 이렇게 약간 있긴 하다기보다 사실 비일비재. 비일비재하죠. 왜냐면 그 경쟁업체 관계자가 회원인 것처럼 들어와갖고 그렇죠. 뭐 싹 그 얘네들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저도 당했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찾아와서 좀 선처를 부탁한 거죠. 이건 좀 없었던 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김윤희 대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정말 한인 민박 업주들과 이렇게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정말 근데 우리는 이게 뭐랄까 배신 이상의 그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해라. 우리가 어쨌든 소를 보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래서 이동건 대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얼마 후에 COO가 이렇게 또 한 번 가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분.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크게 뭐 변한 건 없고 뭔가 성의를 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찾아와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 근데 그때 또 김윤희 대표는 우리가 지금 사업하느라 너무 바쁘다. 우리 지금 직원도 얼마 없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 나는 이미 그때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그 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우리의 제시한 그런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마이 리얼 트립도 안 거죠. 아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그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몇 가지 조항을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뭐 이게 비밀 유지에 대한 그런 건데. 밖에 나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지 마시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보여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뭐 비밀 유지는 거의 대부분 합의서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아마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근데 민다 측은 이게 좀 모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랬을 수 있죠. 사실은 자기 본인들은 이제 피해자인데 그렇죠. 피해자한테 이런 걸 좀 강요한다는 게 그렇죠. 사실은 잘못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죠. 규칙 사유는 저쪽한테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피해를 입은 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건 합의할 수 없다. 굉장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의가 아니다. 도의도 아니다. 뭐 이렇게 강경하게 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셨군요. 예. 그러면 그 현재 약간 소송이 민사하고 형사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다는 그 마이 리얼 트립이 단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 리얼 트립에 이렇게 가서 정보 이렇게 다 조사하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압수수색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좀 행위지를 그 마이 리얼 트립으로 그 딱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압수수색이 진행됐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여러 가지 혐의를 더 입증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쉬워서 좀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한 끝에 그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했고, 신원이 분명히 확정된 그 모 직원, 제가 앞서 이야기한 다섯 개 아이디로 142건을 예약을 하셨던 분 말씀하신 거죠? 그 모 직원만이 피고인으로 특정이 됐어요. 회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혐의는 업무방해죄로 이렇게 그 기소가 됐습니다. 뭐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아니면 뭐 좀 부정한 방식으로 남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 결과 2023년에 10월 그 구약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 이렇게 구형이 됐어요. 구형인가요? 선고인가요? 구형이죠. 구형. 구형은 이제 검찰이 5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걸 구약식으로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끝나는 건데, 약식 재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해당 직원이 불복을 하고 이건 정식 재판으로 가서 이거는 가리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서 실제로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갔고, 그 1심에서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이건 정식으로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는 고의성과 피해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앞에서 뭐 이렇게 상대 서비스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살펴는 볼 수 있죠.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해갖고 여기는 서비스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것과 완전히 예약을 했다 취소했다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좀 약간 좀 질적인 측면이 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500만 원 벌금이면 사실은 적은 벌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이런 점이 좀 가만히 돼갖고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형사는 이렇게 재경 개인한테 500만 원이 벌금으로 선고되는 것으로 일단은 1심이 나왔고 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민사소송의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해서 해당 직원 그리고 마이리얼 트립 회사를 그 모두 피고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수단을 이렇게 활용해서 동정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그 이익을 해치는 그런 걸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이고요. 아마 1심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합의 조건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민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리얼 트립의 경우 뭔가 지금 잘못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형사의 경우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직원이 대상자. 법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 직원분 개인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민사의 경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이리얼 트립이 확정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갈등의 촉발자인 건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동건 대표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뭐 CO를 보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선처의 뜻을 보인 것은, 선처를 해달라고 이렇게 뜻을 보인 것은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은 좀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민다 측이 내세운 10억 원이라는 배상금이 이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법까진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게 제일 합의를 통해서 좋았겠지만 어쨌든 민다가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가고 민다의 요구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그 경감시키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업계가 굉장히 그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잖아요. 양질의 또 숙박업소들을 그렇죠. 이렇게 확보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약간 이와 같은 약간 비슷한 사례가 업계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되게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들간이긴 한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거대 플랫폼 하면 뭐 야놀자 여기 어때죠. 예. 그래서 여기 어때가 야놀자의 그런 데이터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2,000건의 DB를 이렇게 크롤링, 쉽게 말해서 긁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의 경우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긁어가긴 했지만 그 야놀자가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형사의 경우는 이렇게 무죄가 이렇게 선고가 됐고요. 다만 민사의 경우 그 재산상의 손실과 부당한 이익 편취가 인정이 돼가지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이 선고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0억 원이면 적지 적지 그렇죠. 않네요. 예. 그리고 뭐 DB도 뭐 크니까요. 뭐 민다는 한 100건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여기 어때 경우 뭐 2,000건을 이렇게 긁어갔으니까 좀 다른 그런 케이스이죠. 예. 그러면 여태 지금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이리얼 트립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좀 이야기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마이리얼 트립 측에 이제 전화를 걸었죠. 이동건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뭐 그때 뭐 일정이 있으셔서 못 받았고, 그래서 홍보대행사의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물어봤죠. 그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입장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민사가 빨리 우리는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에서 현재 쟁점이 결국 이제 손해액을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인데, 그 민다 측은 우리는 이렇게 나름 이렇게 자료를 보냈고 이걸 또 확정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 마이리얼 트립이
그 우리 DB를 이용해서 매출을 얼마나 거뒀는지 이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가 이거 더 정확하게 이걸 그 보강을 해서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마이리얼트립은 그래 우리가 관련 자료를 주겠다. 근데 민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고 법원을 통해서 주겠다. 이것을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법원이 이런 사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이렇게 제출해라. 이렇게 근데 이 제출을 하려면 그 이제 원고 측에서 먼저 그 법원에 신청을 하고 관련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좀 원활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법원이 좀 그 민다 측이 그 요구한 그걸 보고 문서를 보고 이건 좀 부족하다. 좀 더 보강해서 이렇게 줘라라는 이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그 마이리얼트립은 우리 자료 제출하겠다. 그래서 빨리 좀 그 진행이 돼서 민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뭐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민다 측에서도 좀 쉽게 합의를 하거나 그냥 쉽게 물러날 아무리 이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민다 측은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해 나갈 방침이신 건가요? 저 또한 이제 김윤희 창업자와 네.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마이리얼트립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반면에 그 민다 측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이렇게 소명하려고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김윤희 창업자는 마이리얼트립 측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기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뭐 돈이라든지 법의 그런 뭐랄까 속성을 이용해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최대한 이걸 면피하려고 한다. 이게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한테 다 하지 말라고 했다. 시간 낭비고 너만 손해라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뭐 여기에 쓴 시간과 비용은 합의금 2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나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업계 정화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 마이리얼트립은 2천억 원이나 받은 투자를 받은 정말 대형 스타트업인데 대형 스타트업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응징과 법의 심판이 없다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냐. 우리 같은 중소 서비스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가겠다. 이런 뜻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용식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그리고 관건은 무엇인지 이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든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합의금과 태도겠죠. 뭐 합의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태도는 뭐 부차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마이리얼트립에 달린 것 같아요. 민다의 입장 확고하고 마이리얼트립은 잘못은 했으나 뭐 그거는 뭐 좀 그 홍보 대행사 쪽에서도 뭐 들은 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10억 원을 지불할 만큼 우리가 잘못은 하지 않았다. 이거 너무 과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간에서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민다 측에서도 뭔가 좀 어느 정도 그 마이리얼트립이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는 뭐 김윤희 대표님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리얼트립에 달린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잘못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관건은 이게 진짜로 그 직원 개인이 본인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은 진짜 회사 차원에서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데이터를 하라고 진짜 압박을 줬던 건지 이것도 한번 뭐 따져볼 수 있으면 따져보는 거가 좋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미 벌금을 받으시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 회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뭐 조사하거나 그럴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그게 같고요. 예.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래도 마이리얼 트립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는 네. 사실 직원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만약에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뭐 잘못했을 때 제가 뭐 예,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너만 잘못했어라고 예.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직도 잘못이 있고 뭔가 설사 이 조직원이 다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직원이 그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회사를 뭔가 배신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위해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나가서야 되고 처벌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직원이 잘못은 했지만 회사 이익을 위해서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회사가 그거를 좀 같이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마이 리얼 트립이 좀 더 전향적이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이 리얼 트립에 관계된 회사들도 많고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평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을 하지 뭐랄까 이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 법이 최대한 법을 활용해서 우리의 피해를 막겠다라고 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게 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스타트업은 특히 평판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혹시나 이런 게 좀 선례가 돼 갖고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문제들에 더 계속 휘말릴 수 있을까봐 좀 최대한 그 막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넥슨 다룬 넥슨 메이플 스토리 사태도 한번 이게 또 이제 그렇죠. 예. 북이 터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그렇죠. 물밀듯이 밀려들을 수 있으니까 본인들의 뭐 그 어떤 만약 잘못이 있다고 하면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은 회사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존 불투명하고 그렇다면. 근데 2천억 원이나 투자 받은 회사가 그런 것은 좀 아니다. 뭐 10억 그대로 다 지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좀 책임감 있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 다 이제 하신 거죠? 다 예, 들려주신 맞습니다. 거죠? 예. 아유, 예. 오늘 방송에서는 그 민다와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두 회사가 데이터 유출, 데이터 침해를 둘러싸고 지금 형사소송도 벌이고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전달드려야 될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언제나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